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외로 일본어 유래인 단어들 시리즈 3탄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어로는 보통 사츠마이모라고들 하는데요. 이 고구마가 사실은 일본어에서 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고구마는 원래 그 중남미 멕시코나 과테말라 쪽에서 자연적으로 태생하던 식물로 이 콜럼버스 님이 신대륙을 1492년에 발견하게 되고 그 헌상품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식물을 갖고 오게 되는데 스페인으로 그때 고구마도 같이 콜럼버스의 배에 실려서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다만 유럽에서는 이 기후가 맞지 않아서 이 감자와 같이 널리 재배가 될 일은 없었고 그렇게 그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구마가 이 필리핀의 현재 루손 섬으로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 루손이라는 것은 스페인이 정복을 해서 식민지를 세웠던 곳이고요. 이 식민지를 세운 후에 이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이제 거점처럼 쓰이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스페인에 있었던 문물들이 이 루손으로 흘러오게 되고 이 1565년 마찬가지로 이 고구마가 필리핀 루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손 섬에서 다시 이 중국의 복건성 후젠성의 진진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진진용이라는 사람은 이 필리핀의 중국 화교로서 이 필리핀 루손 섬에서 이제 재배되고 사용되던 이 고구마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중국의 복건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진경륜이 이 그 복건성의 관아에 이제 제안을 해서 이 식물을 재배하고 키우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 복건성에서 이 고구마의 재배와 확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이 복건성에서 재배되고 확산됐던 고구마는 유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이 유구에는 이제 노군이라는 지역의 총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은 밝혀지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 노군이 총관이라는 사람은 이 노군이 총관이라는 역직은 명나라와 이게 교역을 함에 있어서 이 진공선을 띄울 때 이 진공선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진공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명나라와의 교역이나 이 사절 교환 혹은 이제 조공을 위해서 명나라에 보내는 선박을 뜻했어요. 그래서 이 진공선에 이 노군이 총관이 타고 복건성으로 갔을 때 그 복건성에서 재배되는 고구마를 보고 그 재배법이라든가 그, 그 종자를 얻어가지고 화분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육으로 돌아왔을 때 노근이 총관이 가져온 그 고구마를 보고 기마 신조라는 사람이 그 고구마 그 재배법이랑 그 종자를 나한테 좀 줄 수 없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이 유구 일대에 재배에 성공하고 이 구황작물로서 고구마라는 식량을 유구 일대에 확대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유구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기근이나 기아가 항상 심했고 그런 와중에 이 고구마를 재배하고 확산하는 것은 기아의 해결에 큰 도움이 돼서 이 기마신조라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칭송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이 유구가 이 시마즈 이에히사라는 사람, 그때 당시에 에도 막부하에 있었던 번 중에 사츠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카고시마 일대인데요. 그 사츠마번의 영주죠. 그 본권 영주였던 시마즈 이에히사가 이제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고 유구를 침공해서 복속을 하게 됩니다. 이 유구라는 나라는 이제 명, 조선, 일본, 그 일대 동남아 국가들과 교역을 하던 나라였는데요. 이 사츠마번은 그때 당시에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구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런 힘든 재정을 이제 건전화하고자, 그 재정을 좋게 하고자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유구를 침공을 했다고 하고요. 유구를 침공하고 복속을 시키고 이 유구라는 나라는 그때 이후로 사츠마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소속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이제 중국 명나라에도 조공을 하고 일본 사츠마번에도 조공을 하는 그런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 유구에서 1611년에 사츠마번의 군인들이 철수를 할 때 이 유구 왕이 그 사츠마번 군인들을 이제 대접을 할 때 고구마를 대접을 했고, 그 고구마를 역시 증정을 해서 1611년 사츠마번에 이제 고구마가 전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 이제 재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 그 문헌상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은 1705년에 마에다 리우에몽이라는 그 빈농의 자식, 농사 짓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해운업 등에 몸을 담으면서 이 유구를 방문했을 때 다시금 그 고구마가 재배되고 있는 걸 보고 이거를 나의 고향에 돌아가서 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그 종자랑 재배법 등을 배워가지고 사츠마번에 다시 돌아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고구마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 고구마를 카라이모 아니면 류큐이모라고 불렀는데요. 이 카라라는 말은 보통 일본에서 중국을 뜻하는 말이고요. 카라, 이렇게 당이라고 쓰고 카라라고 읽고요. 아니면은 류큐이모는 유구가 당시 오키나와가 아직 유구라는 독립국이었을 때 유구에서 온 이모다 해서 류큐이모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츠마번 이 당시에도 사실 여러모로 기근이나 기아가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마에다 리우에몽이라는 친구는 감저옹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고 이제 칭송을 받게 되고요. 이 현지에 실제로 가면은 감저옹 송독비라고 해서 이 사람을 기리는 비가 실제로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715년에는 이 쯔시마번, 지금 대마도번에 하라다 사부로우에몽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농민 출신의 친구로, 친구는 사츠마번에 몰래 잠입을 해서 이 고구마, 그때 당시 카라이모 류큐이모를 몰래 이제 빼내게 됩니다. 몰래 빼내게 돼서 이 쯔시마번에서 이거를 심고 재배를 하게 되죠. 이 쯔시마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작지가 전체 면적이 5%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농경을 할 만한 그런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기근이나 기아가 심한 곳이었고, 역시 이 하라다 사부로에몽이라는 친구도 이
고구마를 가져가가지고 심으면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기아나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쯔시마 대마도에 이 작물을 가져가게 됐고요. 이 역시 이제 성공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친구 역시 그런 공적을 기려서 이런 기념비를 이제 세워준 듯 합니다. 이 쯔시마 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작지의 부족과 항상 이어져 온 기근이나 기아를 기근 기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래되어 온 고구마의 재배를 크게 장려했는데요. 이 고구마가 척박한 땅에서도 큰 생산성을 갖고 기아와 기근을 면하게 해준다고 해서 정말 효행이 큰 작물이다 라는 논리하에 코코이모라고 불리게 됩니다. 코코이모라는 이름하에 이제 크게 장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731년 32년에 향보, 일본 향보 천황, 연호가 향보라는 천황 시기에 대기근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수백만 명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이어지는 흉년 때문에 기근과 기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 큐슈 지방의 사츠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구마의 구황작물 고구마에 힘입어서 거의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얘기를 들은 토쿠가와 요시무네 당시 에도 막부 장군은 야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작물은 한번 에도에 갖고 와봐라 해서 1734년에 방금 보신 그 고구마의 움직임처럼 이 종자를 사츠마본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실학자이자 유학자이자 아니면 난학자인 그 서양의 문물을 공부했던 아오키 콩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재배해봐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이 친구가 이 고구마를 이제 실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이 고구마가 인근 일본의 동쪽 지역에 전파를 하게 되고요. 이 고구마가 사츠마에서 종자가 왔다라고 해서 일본 동쪽 지역에서는 사츠마이모라는 이름으로 전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에서는 고구마를 사츠마이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1715년에 대마도에 전파되었던 고구마는 역시 대마도에서 처음에 카라이모, 류큐이모라고 불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 코코이모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마도에서는 지금도 이 고구마를 코코이모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서 고구마 호칭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은 대부분 이 코코이모라는 말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1722년에 대부분의 이 대마도의 관원 기록을 보면은 이 코코이모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코코이모라는 게 거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대마도에서는 쓰여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15년에 이 대마도의 고구마가 전래된 이후에 그 경과를 보면은 이 각효 코코이모노 데키다가 그러니까 작황을 나타낸 그 문헌상에 이 고구마의 작황을 나타낸 자료가 있는데요. 1724년에는 7162가마가 생산되다가 1740년 불과 16년 후에는 2배 이상으로 생산량이 뛰는 걸 봐서는 이 대마도의 쓰시마 번이 이 대마도 번이 얼마나 이 고구마의 재배와 확산을 장려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고구마라는 게
중남미에서 필리핀으로, 동남아로,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유구로, 유구에서 일본으로 이제 전래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반도, 조선반도에는 어떻게 전래가 되었을까요? 이 전래가 된 거에 그 계기가 된 거는 개미년 1763년 이 구대 장군,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의 구대 장군 토쿠가와 이에하루 덕천 가치가 이제 새로 장군이 됐고,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조선통신사 개미년 정선통신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조엄이라는 분이 이제 정사로 해가지고 조선통신사를 가게 됐고, 이게 11번째 이제 첫 번째 조선통신사를 보낸 이후로 첫 번째 조선통신사를 보내서 이제 일본과 조선의 이제 국교를 회복하고 이제 포로를 교환했던 첫 번째 이후로 이제 11번째 조선통신사가 됩니다. 이 조선통신사는 일본에 가기 전에 이 대마도에 도착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체류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조선통신사의 구성원이었던 성대중은 이 왕로에,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한 달 동안 이 대마도에 체류하면서 혹시 감자라는 걸 보게 되고요. 이 빨간색 음영으로 칠한 것과 같이 이제 효자우라고들 하더라, 이제 코코이모라고들 하더라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원중고도 똑같이 이 감저라는 게 대마도에서 흔히들 재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보면은 이 보관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고로 조선 땅에서 이거를 종자를 전해가지고 이걸 재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역시 일동장일가로 유명한 김인겸도 이런 그 감저, 말하자면 그 고구마를 목격하고 이거 되게 좋다, 되게 맛도 있고 정말 좋은데 이게 가져갈 수 있을까? 보관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말을 역시 남겼습니다. 이제 정사로 갔던 조선통신사 정사로 갔던 조엄 같은 경우에는 1763년에는 기록을 안 남기고 그 이듬해에 이제 그 토쿠가와 이에하루를 알현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역시 대마도에 1764년이죠. 여기 잘못 썼습니다. 다시 그 대마도에 도착해가지고 나는 사실 왕로에, 그러니까 63년에 작년에 이 감저, 그러니까 고구마를 좀 사가지고 부산진으로 보내서 좀 재배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좀 전했다. 그리고 기로인 지금 또 샀다. 이 고구마를 또 사가지고 동네에 교리배들에게 줄 예정이다. 그 군영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교리배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부산진에 보내고 교리배에 보낸 걸 보면은 이 고구마를 이제 군인들한테 보내서 좀 심어봐라, 조선에 심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가 이미 1763년에 한번 부산진으로 간 거죠. 그리고 조선통신사 일행들이 이렇게 가서 토쿠가와 이에하루를 아련한 다음에 다시 기로에 대마도에 한 사흘간 체류를 하게 되고, 이 조엄이 이 기로에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이 대마도에서 이 감저를 효자마라고 부르더라. 외음으로는 고기이마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코코이마라는 그 대마도에서 말하는 그 발음을 조엄은 고기위마라고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선에 널리 퍼뜨리면 거의 문의점이 목면을 퍼뜨리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로에도 역시 이 코코이모를 몇 두 사가지고 다시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면은 이 왕로 기로에서 이 조선통신사들이 이거를 한국에 조선에 가져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한편으로 잘 취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좋으면 문의점급의 전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왜 그러냐면 영조 시대 때 1733년부터 63년까지 흉년이 계속돼서 엄청난 기근과 기아로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관직에 있는 분들은 이 기근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이 작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다시 조엄이 이 고구마를 들고 가서 또 이 동네 쪽에 퍼뜨리게 되고요. 이 조선통신사는 다시 한양으로 가서 그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조엄이 보냈던 고구마는 63년에 한번 부산진으로 보냈고 64년에 동래로 한번 보냈습니다만 이 무관들이 재배를 시도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 종자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았고 토질도 달랐기 때문에 이 고구마를 보관하고 이제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듭해서 계속 실패를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이제 동래 부사로 있었던 강필리도 고구마를 이제 재배하는 데에 큰 관심이 있었고 이 조선통신사로부터 역시 그런 고구마를 받아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았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강필리라는 동래부사 강필리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는 재배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재배에 성공하게 되고 이제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재배를 성공하기까지의 경험담을 감저보라는 서적을 편찬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 감저보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은 외인들이 외관에서 가을만 되면은 고구마를 엄청 들고 와가지고 팔더라. 그래서 나는 백금을 내서 고구마를 사고 이 재배법을 구해서 이 저보를 편찬하였다. 말인즉슨 그 대마도에서 들어온 재배법에 관한 서적이랑 고구마를 사가지고 재배에 결국에 성공했고 재배에 성공한 경험을 감저보라는 책으로 편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취종이랑 보관이랑 재배가 그렇게 어려웠던 고구마가 이제 번번이 사람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필리가 이 고구마를 조선 땅 특히 동래 부산 땅에서 성공적으로 재배를 해서 책까지 편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외관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이 외관이라는 존재는 일본인이 가을만 되면 엄청난 양의 고구마를 들고 와서 조선에 팔았고 그 조선에서 팔 때 강필리라는 동래부사가 고구마를 대량으로 취입해가지고 계속 실험적으로 재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외관은 조선에서 일본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 외관은 어떻게 보면 조선의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이제 그 일본과 조선의 외교 관계라든가 이 교역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저보에 강필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재배법은 수야마 토츠앙이라는 대마도 사람이 지은 세 개의 책에서 비롯됐다라는 추정이 됩니다. 이 수야마 토츠앙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 대마도에 고구마가 전래되었을 때 그 재배법이나 보관법 등을 상세하게 책으로 편찬을 해서 남겼는데요. 1720년대에 이 책을 강필리가 고구마와 함께 사가지고 재배법을 연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구마의 재배에 성공한 강필리는 이 고구마를 그 고구마의 재배법과 그 종자를 이 경상도, 이제 전라도, 제주도에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이한 거는 이 조선은 이 고구마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마도에서 이거를 처음 보기는 했으나 이미 이 고구마의 존재를 알았고 그거를 감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감저보호의 한글판에는 이 고구마를 감제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모든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구마를 부를 때는 이 고고위마라든가 코코이모라든가 일본 발음으로 부르지 않고 감저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파될 때도 이 고구마의 이름은 감저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명나라의 학자였던 서광계가 그때 당시 전파되었던 고구마 후젠성 복건성에 전파되었던 고구마를 갖고 와가지고 본인도 재배를 해봅니다. 그 재배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재배하고 보관했는지를 역시 그 기록으로 편찬해서 남겼고, 그게 논농전서라는 책이고요. 이 논농전서라는 책은 이 조선에도 전파돼서 이 조선 학자들한테 이제 큰 영향을 줬고, 그 논농전서에는 감저라고 해서 고구마의 존재가 역시 있었고요. 이런 연유로 조선 사람들도, 조선의 학자들도 이 감저, 고구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감저라는 말을 써서 동네 부산에서 고구마의 재배에 성공한 이후로 인근 지역에 감저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파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웃기게도 이게 다음 세기에 넘어가서 19세기 초반에 1820년대 유희라는 실학자가 전국에서 쓰이는 그 언어를, 그 말들을 정리한 물명고라는 책을 편찬했는데요. 1820년도에 편찬된 이 물명고라는 책에서는 이 고구마를 번저라고 부르고 한글로 고금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고금아라는 말은 이 감저라는 말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거기서 더 나가서요, 이 오구라 신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제시대 때 조선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던 지금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서 있었고요. 언어학 교수로 있었고, 조선어에 대해서 심화적인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44년에 유작으로 편찬한 조선어 방언 연구에서는 이 조선 반도에서 쓰이는 이 고구마를 지칭하는 방언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자체는 1910년도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 자체는. 그래서 이 편찬된 조선어 방언 연구라는 서적상에 있는 고구마의 방언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구마라는 말들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 강필리든 아니면 관직에 있던 사람이든 감저라는 말을 써서 전파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조선반도에서 퍼진 말은 고구마라는 말이 퍼진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연유냐 하면은 이 대마도에서 처음 고구마를 접했을 때 조엄은 이 코코이모라는 말을 고기위마라고 들었고요. 이게 강필리도 이 감저부에서 일본인들은 이 감저, 외인, 칭위, 고고이문과라고 부르더라. 코코이모를 조선 사람들 귀에는 이 코코이모라는 말이 고고이문과, 고기이마 이런 식으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관아에서 이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구마를 이제 널리 퍼뜨리려고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게 이 취종의 어려움, 보관의 어려움, 토지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때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외관에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농민이나 평민이나 이런 상인들이 직접 외관에서 고구마를 코코 이모를 사들여서 이제 외인들로부터 일본인들로부터 고구마를 사들일 때 이게 코코 이모라는 말을 듣고 사들이고 그거를 고기 이마나 고고 이문가라고 이제 듣고 이제 사들이고 이제 재배를 하고 민간에서 이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민간에서 이제 전파가 될 때 이 고구마라는 이름을 감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고기 이마라든가 고고 이문가라는 말로 이제 재배를 하고 이제 칭하고 지칭을 하고 지칭을 하고 이 말이 이제 계속 전파되고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하게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더 편하게 변형이 되면서 1820년대에는 고구마로 변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고구마라는 말이 1920년에는 고금화가 되고 현대에 와서는 고구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37년에 문세영이라는 분이 편찬한 조선어 사전을 보면은 고구마라는 말로 이제 지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